오늘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오늘 또 코스닥 지수가 3% 넘게 낙폭을 보여주면서 마감 지어졌고요. 코스피 지수도 2.5%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 지어졌습니다. 그래도 2,400선은 지켜주긴 했지만 2,500선이 장 초반에 빠르게 또 이탈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일단 외국인 쪽으로의 매도는 더 증폭했습니다. 마감 시장 되면서 매도폭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개인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많이 사들인 부분들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내렸고요. 수급 적으로는 저희가 또 삼성전자 외국인의 이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율도 50% 이하로 떨어지면서요. 2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수 좋지 않은 상황도 연출되고 있는데 팀장님과 함께 또 오늘 마감 브리핑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팀장님? 오늘 굉장히 우수수 떨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외국인 쪽에 대한 현선물 쪽에 대한 매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와주고 있는데 선물 같은 경우에도 27,000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밴드 하단 라인대를 크게 뚫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5조까지 좀 어느 정도 라인대가 하방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하방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미니 나스닥이라든지 S&P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도 아직까지 좋지 않은 상황들, 만약에 좀 지금 오늘 시장도 보면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테마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미국 증시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들이 다시 한번 또 미니 나스닥처럼 나오게 되면 내일 증시 역시도 또 한 차례 테마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포지션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조금 더 버티기를 진행을 하던가 혹은 두 번째 오늘 움직였던 섹터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미중 간 갈등이라든지 움직였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내일 증시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도 괜찮으나 다만 방망이를 조금 짧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한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일 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환율단에 대한 변화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마감하고 나서의 환율도 1,467원이니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율도 봐야 될 것 같고 이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외국인 이탈 여전히 가속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밤에 또 트럼프가 추가 관세에 관한 언급을 할 텐데 이 부분이 또 환율 불안을 가져올지 여부들까지도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핫했었던 섹터도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시장 전략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시장 핫했던 섹터군들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핫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로봇이 강했습니다. 특히나 하이젠 R&M은 사실 장 초반에는 두 자릿수 상승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상승률 자체는 좋진 않았는데요. 로봇 섹터는 이제 계속 보시기엔 어떻게 보는지 이제 트럼프의 리스크들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순환매 자체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로봇 쪽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가 뽐뿌질을 하게 되면서 로봇주들에 대한 랠리가 나왔다는 점들. 두 번째, 글로벌 투자가 가속화가 되면서 지금 로봇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수혜는 아니지만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수혜주의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관세에 대한 내용들 어느 정도 알고는 있으시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대응할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안 할 것처럼 하다가 또 갑자기 진행을 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미자의 내용들 언젠 또 나올지 모릅니다. 로봇에 대한 이슈들 자체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테슬라에 대한 움직임 역시도 또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 테슬라가 지금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계속 끌고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테슬라가 하고 있는 사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다만 2차 전지는 제외를 하고 결국 2차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조건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 움직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하이 제너럴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다만 그 후발주자로는 감속기 기업 역시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에 대한 향기가 붙은 기업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혹은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감속기 기업들이 그래도 지금 실적이 그나마 괜찮은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 그래도 박스를 좀 뚫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들 여기서의 대장 역할이 SPG라는 기업인데 지금 후발로 접근하시려면은 저는 이 종목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섹터 계속 보고 그 안에 후발주자로 감속기 섹터군들도 들여다보자라는 이야기 같이 들어봤습니다. 로봇이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버텨줬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섹터 바로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섹터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부각이 되면서 테마 집단으로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사실 유니온이 27%나 급등하면서 마감이 지어졌거든요. 아마 장 초반에서 장 후반까지도 강했던 유일한 섹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단기 테마일지가 좀 일단은 궁금할 것 같아요. 포인트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이쪽 섹터는 움직일 때 화끈하게 움직이긴 한데 다만 연속성을 보게 되었을 때 너무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 뜻은 관세에 대한 이슈가 사그라지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종목군들이 대표 종목군으로 꼽히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히토류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매출 증가 기대감 이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이력으로 인해서 급등하는 겁니다. 그 뜻은 단순 테마라는 거예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테마로 접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전 항상 대장 종목을 접근을 하시는 게 수익률도 괜찮고 빠져나오기에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군들에 대한 급등이 나왔고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지만 종목군들 잘 살펴보시면 대장주를 제외하고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나온 종목군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의 첫 번째 상승이기도 하고 오늘 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할지 모르는 만큼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이 내일에 대한 연속성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핫 섹터 바로 열어보면서요. 포인트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포인트도 이번에도 한번 어떻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AI 챗봇 쪽인데 역시나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샘 올트먼의 방문 또 이런 이야기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카카오가 사실 굉장히 강했는데 카카오 이야기는 이제 아까 해주셨으니까 다른 종목군들 위주로 AI 챗봇 쪽에 관해서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AI 챗봇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있는데 해외에서 얼만큼의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실제 수익화에 대한 물음표 역시도 함께 나왔었는데 딥시크에 대한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AI 쪽에 대한 개발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기대감, 그런 수익화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나오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카카오 다시 한번 또 언급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가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게 국내에서 최강자야. 근데 해외에서의 점유율이라든지 매출단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뺐습니다. 거기서의 캐파를 어떻게 또 기대를 채울 것인가.
그런데 샘 올트만과 만난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글로벌 빅테크와 함께 만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스토리로 진행해 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내일 카카오 쪽에서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다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있고 안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즉 경쟁력이 있는 기업과 경쟁력이 조금은 덜한 기업이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종목군들은 좀 구분 지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